네, 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차트 분석이 사기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또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또 이어서 합쳐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은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될 게 크립토 시장에 계급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급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도란 뭐냐면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OKEX 등등 이 거래소들은 일단 수수료, 거래 수수료 그리고 상장피를 받습니다. 상장피는 바이낸스 기준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장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있고 대출 뭐 아니면 뭐 NFT 같은 뭐 여러 생태계 프로젝트들을 통합시켜서 바이는 거래소 코인도 발행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거래소가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코인들을 펌핑 시켜서 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사실상 거래소가 돈을 잃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웬만한 거래소들은 그냥 앉아서들 돈을 법니다. 그냥 마케팅에만 좀 치중을 해가지고 일단 투자자들을 좀 많이 유입을 많이 시키고 이 장들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진짜 앉아서 돈을 버는 경우죠. 업비트만 해도 뭐 작년에 뭐 수수료만 몇 조치를 벌었는데 그냥 현물 거래만 이 정도인데 현물 거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장피부터 대출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다 연계해가지고 하면 진짜 앉아서 돈을 법니다. 이들은 돈을 잃을 수가 없는 진짜 최상위 계급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코인 프로젝트 재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이죠. 이들은 발행하는 코인에 100%는 아니더라도 운영비 명목으로 2, 30%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상장피를 주고 상장시켜서 토큰 판매로만 몇백억, 몇천억을 벌기도 합니다. 이들 또한 좀 어려운 리스크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플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플 시장, 뭐 인터넷이 처음 도입이 되고 휴대폰이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어플 시장이 좀 많이들 상승을 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플 사용자들이 늘어야지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코인 시장은 또 그렇지가 않죠. 실제 사용자가 있지 않더라도 엄청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코인 쪽에 이제 발행을 하는 재단들이 상장피를 주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토큰을 그냥 펌핑을 시키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만 몇백억 몇천억을 벌기도 합니다. 이들도 리스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여기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 코인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하고 싼 값에 코인을 토큰을 가져옵니다. VC들도 사실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했을 때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 가격이 A 코인이 5,000원이면 얘네는 한 100원에 삽니다. 미리. 대표적인 게 코인 그 리스트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최근에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게 그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뭐 어디 비트 포렉스나 이런 중형급 미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뭐 엘뱅크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상장되어 있어가지고 프라이빗 세일 본인도 원래 5,000원인데 100원에 판다. 이거 물량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걔네들은 진짜 그 물량 넘기기 하는 거고 그냥 개미들한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래소에는 5,000원에 상장되어 있는데 너네한테 락업 걸어두고 100원에 200원에 팔게 사가라
하고서 수당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얘네 그 코인 시장의 벤처 캐피탈은 진짜 실질적으로 유망한 프로젝트에만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떠돌고 있는 프라이빗 세일 뭐 엘뱅크니 뭐니 어디 코인 세일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네 번째가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켓 메이커라고 하면은 자본금이 최소한 한 3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 되는 팀들인데 이들이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VC들과 협약을 할 수도 있고 그 프로젝트 재단과 협약을 협약이라고 하나요?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생 관계죠. VC나 프로젝트 재단 측으로 물량을 띄어서 받아서 이들도 싸게 삽니다. 싸게 산 만큼 비싸게 팔아서 넘겨야 되니 마켓 메이킹 유동성 공급을 해서 가격을 넘깁니다. 이들도 사실상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마켓 메이커라고 하면은 일단 자본력들도 빵빵하기도 하고 토큰 가격도 엄청 싸게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가지고 팔아 넘기기에는 이들만큼도 또 좋은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마켓 메이커 이쪽 그 한국 쪽에는 이런 게 좀 드뭅니다. 이게 좀 공식적인 사업자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드문 것 같긴 한데 해외에는 되게 많습니다. 해외 법인을 차려가지고 부티크 방식으로 또 이제 자본금들을 좀 이제 모아가지고 선물 거래를 운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큰들 이제 유망한 프로젝트들 토큰들을 받아가지고 펌핑들을 하고 이렇게 차익들을 배분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에서 뭐 공매도 전략으로 롱숏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운용하는 거 아니면 다음 상승장에 올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해시드 같은 기업들 제2의 해시드나 이런 기업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죠. 크립토 윈터기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저희를 일컫는 말이죠. 개미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고래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시드머니와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건데 이들이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를 합니다. 위에 정렬해드린 사람들은 계급들은 솔직히 엄청나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솔직히 좀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장르 상황도 좋다 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거의 돈 복사를 하는데 이들은 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현물 거래를 할 때도 이게 상장 폐지를 할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고래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선물 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뭐 투자에도 리스크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들 하는 게 피해자라고들 칭하면 뭐 그냥 코로나 스캠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버블장이 일어났고 지금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는 이 트레이더 이 개미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차트 분석이 사기인 이유에 대해서도 왜 차트가 먹히지 않는지 이들이 어떻게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래소들이 어떻게 우리 포지션들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가격 차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크립토 계급도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 가장 이번 영상이 좀 본질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거래소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 내가 사면 가격이 안 올라. 아니면 선물에서 내가 진입한 포지션 반대로 가네? 진입하자마자?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코인 하시면서 없지 않아 있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만의 망상이나 피해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거래소들은 일단 본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밝혀진 게
선물 거래소로는 비트맥스와 FTX가 있죠. 일단 여기서 좀 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파산인 이유가 FTX가 포지션들 털어 먹으려고 본인들이 차렸다. 알람의 메다 리서치 마켓 메이킹 팀에서 FTX 거래소 선물 주종 주력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 포지션이 노출이 되는 이유, 그리고 차트 분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도지코인이 0.81달러라고 가정을 합니다. 81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0.081달러에 공매수 포지션, 그리고 0.081달러에 공매도 포지션, 이 두 포지션의 물량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081달러의 공매수 포지션이 만약에 한 5천억치가 있다고 쳐요. 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082달러에 여기도 한 4,900억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솔직히 좀 비율들이 좀 어느 정도 동등하죠. 이거는 뭐 쌍방호가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비율이 맞춰지지 않으면 펀딩비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로 또 어느 정도 맞추려고들 하는데, 일단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0.81달러에 말이죠. 여기에 포지션 물량들이 이렇게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0.075달러까지 아니 0.09달러까지 상승을 하면 공매도 포지션이 10%로 할게요. 10%로 깔끔하게 할게요. 소수점이 좀 깔끔하게 나눠지게 10%라고 하면 돼. 10% 상승을 하면 공매도 포지션이 3천억 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0.072달러까지 10% 하락을 하면 공매수 포지션이 500억 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두어 봤습니다. 세력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거래소들도 일단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상 마켓메이커 역할을 자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0.8달러 여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면 3천억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된 물량들까지 본인들이 공매수를 했던 그 세력들은 3천억 그 매도 포지션에 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시장가로 공매도 그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 시장가로 가격을 긁습니다.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3천억이 청산이 된다고 하면, 공매도 포지션이면 숏 포지션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청산이 되는 건데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을 긁습니다. 긁어서 올리는데, 이러면 3천억 정도가 청산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500억 정도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500억. 그러면 본인들이 여러 그 구독자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조건 차익 실현 많이 나는 3천억 포지션 청산시키러 0.088달러까지 올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세력들은 본인의 기회비용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리스크 노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 노출을 여기서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누가 봐도 세력들은 당연히 3천억 달러를 청산을 시키려고 도지코인을 올립니다. 가격을 올려서 청산을 시키고 본인들 물량도 정리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는데,
진짜 어거지로 그러면 만약에 0.072까지 떨어지고 떨어뜨리고서 가격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 떨어뜨렸다가 여기 올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공매수 포지션이 500억 청산이 되려면 10%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청산시키려고 가격을 내리다 보면 세력들이 본인들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만 공매도 포지션이 우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공매수 포지션이 좀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아니, 공매도 포지션이 많아가지고 3천억 가량 청산 물량이 있다고 하면 가격을 내렸다가 올리면 이 공매도 포지션들이 포지션을 정리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는 건 본인들 그 반대 포지션으로 그 공매수를 건다는 건데, 만약에 0.08달러의 공매도가 들어가면 포지션 정리는 0.08 이하의 매수 포지션을 걸어서 차익 실현을 보려고 할 텐데, 이것들을 세력들이 다 물량을 받아주면서 덤핑을 하면서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면서 본인들이 공매수를 청산시키려고 가격을 내리려고 할 때 이 공매도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매도 하는 사람들 차익 실현까지 시켜주고, 공매도로 차익 실현 본 사람들이 공매수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세력은 공매도로 10%를 내렸다가 올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 내리려고 덤핑하다 보니 공매도 차익 실현 본 애들이 공매수하네? 이것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공매도 차익 실현 물량까지 세력들이 이렇게 던져주면서 걔네들이 또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공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들 물량까지 다 받아가면서 내렸다 올리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매도 포지션 3천억을 그냥 이빠이 청산을 시켜가지고 본인들 물량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에 대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그래서 RSI, 스톡 엑스팅, 용어도 되게 많아요. 좀 어려워요. 읽기도 어려운 용어들이, 기술적 지표들이 많은데 이것들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보고 있는 추세나 이런 것들, 어떤 지표들이 여기까지 올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마이크가 끊겨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 지표가 여기 상승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공매도를 하면, 지표가 보는 관점은 도지코인이 0.11달러라고 가정을 하는데, 세력이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도지코인 공매도가 1000억이 들어오면, 한 명이 1000억이 들어오면 연쇄적으로 몇백억씩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맞다고는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 거죠. 공매도가 갑자기 1000억치가 들어오면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량을 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물량 스탑하고 털고 더 떨어뜨릴 때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맞는 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하냐? 거래소가 합니다. 거래소가 무엇보다도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청산이 됐을 때 차익이 나고 기회비용이 극대화 되는지 거래소 봇들이 작동을 합니다. 월가 출신들 천재들이 모인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짜여진 보시 말이죠. 여기서 또 이제 번외로 얘기를 해드릴 게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뭐 수익을 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돈 많은 그 은행권들이나 이런 금융권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봇 거래로 장난질 하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루나 코인이나 뭐 FTX 이런 사건들 때처럼 그대로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리즘 천재들을 모아놓은 이 수학자들을 모아다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알고리즘을 짜도록 만들고 자본도 거의 조 단위 이상이 있으니 당연히 승률은 99.9%죠. 거래소가 이걸 장난질 했던 게 비트맥스와 FTX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맥스는 지금 또 혐의를 좀 벗어나서 보석금을 좀 내가지고 좀 벌금형인가 좀 떨어진 걸로 알아요. 전 그 비트맥스가 마켓메이커 업체한테 포지션을 공유를 한 의혹이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증만 있던 거죠. 본인 그 포지션을 딱 청산을 시키고 가격을 올리고 아니면 떨어뜨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의 짜여진 모니터링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강원랜드 제가 도박은 안 해봤어요. 도박은 안 해봤는데 그 강원랜드 가면 하는 게임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777 나오면 잭팟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20억치 베팅 금액이 쌓이면 한 10억 정도 한 명 몰아서 주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대다수만 선물거래소에서 많이들 버는 거고 결국에는 세력들을 추종해서 따라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100명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원랜드의 잭팟과 마찬가지인 거죠. 잭팟 구조와. 일단 이게 최근 들어서 뭐 차트 분석이든 뭐든 뭐 아니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든 뭐 자동 거래 예치 플랫폼 뭐 연수익 15% 아니면 시스템 트레이딩 퀀트 방식 그리고 뭐 예치 이런 식으로 뭐 투자 플랫폼들이 지금 하락장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1조 이상 있고 알고리즘 방식을 천재 수학가만 모인 알고리즘 봇을 이길 수가 있나?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승률이 어느 정도 괜찮았겠죠. 지금까지는 늘 괜찮았는데 그 한 번은 변수 FTX 뭐 루나 뭐 아니면 숏 이런 한 번의 변수로 모든 게 무너집니다. 최근에도 뭐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퀀트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뭐 연 15% 이자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루나 코인 때 한번 100억인가 150억 가량을 손실을 봤다고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이면 무너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좀 오만한 상황이고 모든 건 대응이 필수이자 그리고 이 세력들의 관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어줍지 않게 좀 차트 분석이라고 치고 전문가라고 치고 교육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거 다 그냥 허무맹랑한 개소리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진짜 시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시장에서 50억, 100억씩도 벌었고 이쪽 시장에서 좀 나름 입지를 좀 쌓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 수익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뭐 말한다는 게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RSI, 스톡 엑스틱 뭐 여러 기술적 지표도 그냥 지표 그 추가만 하면 되잖아요. 추가만 하면 지표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격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전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또 보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일단 차트 그 코인 시장을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야망들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다음 목표 성립이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에야 편집자 없이 제가 그냥 날 것 그대로 영상들을 올리는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은 일단 이 유튜브 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평정을 하려고 왔어요. 여기를 이쪽 시장에 워낙 꾼들도 많고 전문가랍 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그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좀 나중에 좀 유튜브를 좀 키워보자. 유튜브 시장을 좀 이제 지금 같은 크립토 그 빙하기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또 마지막 사이클이 오면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이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유튜브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같이 키워 나가고서 나중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그때 상승장 왔을 때 조짐 왔을 때 다 같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사이클을 즐기는 이런 상황들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리고 지금 크립토 단톡방이 있습니다. 일단 1% 부티크 단톡방이고 지금 인원은 200명 중 48명이 가득 찼어요. 제 유튜브 채널 정보랑 가시면 그 주소와 입장 코드가 있습니다. 200명이 넘어서부터는 기존에 200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들어오는 사람을 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200명이 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은 다음 사이클인 2023년이 될지 24년이 될지 2025년 될지 이때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는 제 그 소신적인 발언, 이 차트 분석을 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발언들과 함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뭐 많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들이나 이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저희 그 1% 부티크 방에 오셔가지고 제 개인 그 메시지로 뭐 코인 시장 뭐 관련된 것들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Q&A나 질문 같은 것들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런 거 답변하는 거를 좋아라 합니다. 워낙 또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걸 좋아라 하는 그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아무 모르시는 것들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 될 때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 네.